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나이의 엄마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은 일륜지대사인 만큼 수많은 고민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사랑하고 믿지만 상대방의 가족 때문에 선뜻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결혼 전에 시어머니 될 분의 망나니 같은 짓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시댁과의 갈등에 대해서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옛 기억을 꺼내어 적어보려고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 때 이사를 가서 결혼 전까지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대학 때는 잠시 다른 곳에 살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경상도 쪽에서 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경기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사를 하시고 모아두었던 돈으로 돼지 국밥집을 여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게의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손님이 생길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당시에는 국밥집에서 술도 함께 파셔서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셨어요. 국밥집이 자리를 잡아서 직원분들을 뽑기 전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 직접 요리하고 서빙하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국밥집에 딸린 작은 방에서 지내면서 각종 다양한 손님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진상 부리는 손님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걱정도 많이 됐고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 대처하셨어요. 그런 진상 손님들이 행패를 부리는 걸 보는 게 걱정이 되신 부모님은 저에게 가게에 있지 말고 집에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혜야, 공부는 집에 가서 해라.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저는 무남 동녀 외동딸로 자라서 부모님은 국밥집에서 일을 하시면 저 혼자 집에서 있을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등학생 때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서 놀았어요. 중학생 때는 공부 걱정 없이 살았는데도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부모님이 하시던 장사도 잘 되었고, 저도 친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는 서울에 가게 되어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통학을 할 수도 있었는데 대학교 생활과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기숙사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과외를 하면서 제 용돈벌이를 하고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바로 원하던 탄탄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한 곳은 저희 본가와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라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저를 괴롭히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따로 취미를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항상 혼자서 동네 산책길을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동네에 호수가 있었거든요. 그 호수 주변을 걸으며 동네에 산책 나온 귀여운 강아지들도 보고 스트레스를 풀고는 했어요. 제가 동네 산책을 할 때 제가 항상 귀에 이어폰을 꽂고 걸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술 취한 아저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맨날 혼자 여기 산책하던데 나랑 같이 놀까? 나도 심심한데. 나 이래봬도 총각이야. 나랑 사귀자.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잠시 후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계속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제 팔을 잡아당기기까지 했어요. 뿌리치려고 했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정말 슈퍼맨처럼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었어요. 아저씨,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손 놓으세요. 넌 뭐야? 얘 애인이라도 돼? 그냥 가던 길 가.
이 아저씨가 말로는 안 되겠네. 그러더니 저를 추행하던 그 아저씨의 팔을 뒤로 꺾어버리더라고요. 술 취한 아저씨는 제발 놔달라고 아파하더니 그 사람이 손을 놓아주자 바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놀라서 심장이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이 시간대 혼자 다니시면 위험해요. 많이 놀라셨죠? 네, 죄송한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그렇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같이 가세요. 저는 15분 거리의 집으로 혼자 돌아가다가 또 그 아저씨를 만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지만 저를 구해준 사람이라서 믿고 그 사람에게 바래다 달라고 했어요.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긴장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아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저도 이 동네 살아서 거기서 산책 자주 하거든요. 뭐 가끔씩 그런 이상한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봐서 다행이죠. 혼자서 다니실 때는 이어폰은 빼고 다니세요.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네, 그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바래다 주시고. 나중에 산책하다가 만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 사람은 저를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저를 구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지만 어쩐지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이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마주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는 매일 저녁 퇴근 후에 호수공원을 산책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을 정말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호수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라고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저기요. 깜짝이야. 어? 네. 저 지난번에 저 도와주셨던 분 맞으시죠? 그땐 잘 들어가셨어요. 네, 덕분에요. 제가 또 마주치면 맛있는 거 사드리기로 했잖아요. 혹시 저녁 식사 하셨어요? 저녁은 먹었는데, 뭐 간단하게 야식이라도 먹을까요, 그럼? 네, 좋아요. 저와 그 사람은 동네 작은 호프집에 가서 치킨과 감자튀김을 시켜놓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사실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고 모르는 남자와 그렇게 마주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왠지 친근하고 대화하면 할수록 진중한 성격이라서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그 사람에게 반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요 앞에 기업 다니고 있는 김선혜라고 해요. 무슨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서울에서 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이름은 박민현입니다. 그러시구나. 학원 강사하시면 애들 말 안 듣고 그래서 화날 때도 많으시죠? 그런 거야 뭐 이제는 이골이 나서 괜찮아요. 애들이 공부하려는 열의가 넘쳐서 말썽 부리는 것도 잘 없고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돈을 더 벌 생각에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네요. 그러시구나. 선우 씨도 사회 초년생이면 회사에서 힘든 일 많으시겠어요? 네. 저를 엄청 갈구는 선배가 하나 있거든요. 속이 답답해서 매일 산책하고 스트레스 풀고 있었는데 우연히 민현 씨를 만나게 돼서 정말 좋네요. 네? 저도 선혜 씨 알게 돼서 좋네요. 우리 앞으로 동네 친구로 잘 지내봐요. 그날 둘이서 맥주 500ml 한 잔씩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마저도 남기더라고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에 정말로 동네 친구가 되었습니다. 혼자 산책하던 곳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진중한 성격에 허튼 소리하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곁을 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3개월을 동네 친구로 지내다가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요. 민현 씨, 나 할 말이 있는데. 선우 씨, 취했어요? 어디에요? 지금 회사 근처인데 민현 씨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취중 진담 알죠? 노래도 있잖아요. 아, 일단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 사람은 제가 있다는 곳에 불이 나게 달려와서 저를 데려다 준다며 택시에 태웠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저 술 마시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사실 민현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술 기운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술 좀 깨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주 가던 공원을 걸으며 술이 깨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민현 씨, 이제 저 술이 깨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우 씨,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저 선우 씨 좋아해요. 단순히 친구로 말고요. 정말요? 저는 민현 씨가 저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싫은 사람이랑 매일 만나서 산책하고 시간 쓰지는 않죠. 근데 선우 씨, 저 정말 술 마시는 거 끔찍하게 싫어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술을 싫어해요? 제 물음에 한참을 고민하던 그 사람은 본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어머니와 3살 위 형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알코올에 의존을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학교 때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바로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고 본인은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알코올 의존증 고쳐드리려고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몰래 마셔대니까. 솔직히 선혜 씨한테 제가 미리 고백하고 싶었는데 제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요. 저희 형도 지금 백수로 거의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지내거든요. 그러셨구나. 민현 씨 마음고생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여유가 없었는데 선혜 씨는 놓치기가 싫었어요. 저희 어머니랑 형이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제가 혼자 독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혜 씨, 이런 제 사정 듣고도 저랑 만날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연애를 하면 결혼도 생각할 나이였기 때문에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좋은데 주변 환경이 무슨 소용이냐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상관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민현 씨가 좋을 뿐이니까. 고마워요. 제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 정신 차리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부터는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애정 표현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진중한 성격에 어떨 때는 너무 무뚝뚝하다고 느꼈던 그 사람도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자 애교도 부리고 성격이 많이 유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알콩달콩하게 연애를 했어요. 처음 만난 날로부터 1년째가 되던 기념일에 그 사람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청혼을 했습니다. 선혜야, 나 청약 넣었던 거 당첨됐어. 6개월 후에 입주할 수 있어.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줄 반지와 목걸이 세트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과 만나면서 제 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청혼받은 장소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국밥집이랑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잠시 들려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 사람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서 항상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쯤에 저희 부모님의 국밥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웬 아주머니가 국밥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소주병이 3병이나 놓여 있었고 혼자서 다 마신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오늘 돈이 없어서 그런데 외상 좀 해줘. 내 또래 같구만. 나 이 동네 사는 사람이야.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께서 인상을 찌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외상하고 가더니 또 외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돈 내고 가요. 요즘 세상에 외상 주는 데가 어딨다고. 확 다 뒤집어 엎을까? 손님이 왕인데 왕한테 신하가 이게 무슨 태도야? 그런 광경을 보고 저는 엄마 곁으로 갔고 당시 제 남자친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행패 부리고 있던 진상 손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얼른 가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뭐야? 이 집 딸내미랑 연애하고 있었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놀란 눈치였어요. 선혜야, 네가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 아들이야? 응, 오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저 손님 아들이랑 만나고 있었다고? 남자친구는 술에 취한 본인 어머니를 두고 저희 부모님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혜랑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있는 박민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취하셨네요. 저희 어머니가 외상 지신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 남자친구가 그 진상 손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 당황한 눈치였어요. 난감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늘은 어머니 모시고 그냥 가게. 여기 오기 전부터 많이 취해서 오셨는데 잘 모시고 들어가. 걱정 말고. 아닙니다.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냥 가라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외상값을 갖고 가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술에 잔뜩 취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뭔 외상값이 있다고 그래? 야, 네 여자친구 부모님이 하는 데면 돈 안 내도 돼. 나 여기서 술 더 마시다가 갈 테니까 너 먼저 집에 가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술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남자친구가 그렇게 당황하고 화를 내는 모습은 그때 처음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니 외상값은 나중에 와서 드리겠다고 말하고 본인 어머니를 데리고 저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저에게 말했어요. 아휴, 아들은 지 엄마랑은 딴판이네. 선혜야, 네가 만나던 남자가 저 사람이었어? 네. 내가 한 달 전부터 저 손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냐. 저런 사람 며느리 되는 여자는 참 힘들겠다 싶었는데 너 쟤랑 결혼까지 할 생각이니? 나는 무조건 반대야. 제 어머니의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바로 청혼을 받은 날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직 국밥집이 영업을 끝낼 시간은 아니어서 저는 부모님의 일손을 오랜만에 도왔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시 저희 국밥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라서. 저 외상값 얼마나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외상값이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자친구가 바로 그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혜랑 만나고 있다는데 자네도 술 좀 하나? 그 물음에 남자친구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술 절대 입에도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 보면서 절대로 술을 안 마시기로 다짐하고 살았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선혜랑 결혼한다고 말씀드리고 인사하고 싶어서 왔다가 그래, 그럼 우선 앉아서 이야기나 좀 하세. 저희 어머니는 싫은 티를 내시고 계셨지만 아버지는 남자친구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앉아서 하는 일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혼하면 저희 어머니와는 연을 끊을 생각입니다. 더 이상 두 사람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선혜 고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말이지? 네, 선혜랑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청약 당첨된 아파트도 곧 입주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평생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선혜한테 제가 당한 고통 같이 받게 되는 일 절대 없게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래, 내가 자네 사정 다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남자친구가 눈물을 떨궜습니다. 남자친구가 우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게 되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진중한 성격에 솔직하게 하는 말들을 듣고 믿음이 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돌아간 후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혜야, 너 정말 쟤 믿고 결혼해도 되겠어? 아무리 그래도 천류는 저버리기 어려운 건데. 저는 민현 씨 믿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은 있잖아요. 민현 씨 정말 술 싫어하고 본인 어머니랑 형한테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고요. 무엇보다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엄마도 반대는 안 할게.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는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 난 반대야. 저 여자 하는 꼴 봤잖아. 결혼하면 꼴의 시어머니라고 얼마나 애를 괴롭히겠어? 안 봐도 눈에 훤해. 결혼은 가족끼리의 만남이기도 해. 너희 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선혜야, 잘 생각해봐. 엄마, 난 민현 씨랑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있어. 민현 씨 어머니는 민현 씨가 알아서 할 거야. 나 신경 쓰게 만들 사람 아니야. 에휴, 모르겠다, 난. 그날 이후 제 남자친구는 저와 데이트를 하면 꼭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에게 안심시켜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요. 남자친구의 노력에 저희 어머니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요즘도 맨날 술독에 빠져 살아. 갈 필요 없어. 결혼식 마치면 바로 우리는 서울 집으로 가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돼. 난 결혼한 이후에는 형이고 엄마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선혜야, 나만 믿어.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희는 예식장을 예약해두고 신혼집에 드릴 가구와 혼수들을 같이 구입하러 다녔어요. 남자친구가 집을 했기 때문에 혼수는 제가 모은 돈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냉장고를 사면 본인은 소파를 사는 식으로 혼수에도 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한 달 앞둔 날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저와 남자친구가 데이트를 하고 남자친구가 다니던 학원에 일이 생겨서 저 혼자서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국밥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가게에 예비 시어머니가 열댓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예, 너는 시애미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여기 내 며느리 될 애야. 다들 인사해. 어디서 끌고 온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저를 보며 한마디씩 말했어요. 다들 얼큰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언제부터 와 있던 거예요? 아휴, 이 결혼 정말 해야겠니? 저희 어머니가 대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또 왜요? 너희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거 알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네 시어머니 될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사람들 끌고 와서 술판 버리고 돈도 안 내고 그냥 간다. 이를 어쩌냐? 저 사람들 때문에 단골 손님들도 자리가 없어서 와서 그냥 돌아간다고. 정말이에요? 아, 왜 저러실까? 민현이는 이 사실 모르는 거지? 아이고, 걔도 참 오늘 같은 날 민현이가 와서 봤어야 했는데 난 이렇게 결혼 못 시켜. 민현이한테 전화해봐. 학원에 일 생겨서 갔는데 정말 왜 저러시지?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정말 저희 어머니 말대로 답이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저를 끌고 가서 술잔을 내밀며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모르는 어른들에게도 며느리라며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저는 제가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해 다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도착했어요. 본인 어머니를 보자마자 절망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저희 부모님에게 또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데리고 나갈게요. 얼마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네 어머니 저렇게 술 퍼마시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가 말하셨습니다. 돈이 왜 문제가 아니야? 자네 어머니 지금 이렇게 사람들 끌고 와서 술판 버리고 간 게 몇 번째인 줄 아나? 정말 내가 한심스러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사 말아먹고 이게 뭐야?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본인 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저희 어머니랑 오신 분들도 얼른 일어나서 나가세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저희 장인 장모님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고소할 겁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서 식당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저희 어머니는 질색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체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달 후 결혼식 날까지 시어머니가 저희 식당에 오는 일은 없다고 했어요. 결혼식 날이 되어서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턱수염을 잔뜩 기르고 후줄근한 모습으로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네요. 어떻게 결혼식장에서야 만나나. 엄청 비싼 분이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못 지냅니다. 민현이 장가 가면 어머니랑 나는 어떻게 사나 모르겠네. 재수씨가 민현이 잘 구슬려서 저희 매달 용돈 좀 보내주게 하세요. 아셨죠? 네? 그건 아주버님도 일을 하셔야죠. 내가 여기 온 것도 정말 힘든 발걸음 한 거거든요. 아무튼 결혼 축하해요. 저는 남자친구의 형을 만나고 정말 남자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는지 눈에 훤했어요. 제 앞날이 걱정되기보다는 남자친구, 아니 남편의 과거가 더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웬일로 결혼식장에서는 멀쩡한 모습으로 혼주석에 앉아 있었어요. 술에 취하지 않은 모습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치른 후에 피로연 자리에서 술을 마시느라 가족 사진 찍으러 오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 자리를 비워두고 저희 부모님과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패거리와 거하게 술에 취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참 곱지? 며느라가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라봐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남편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하자. 그렇게 결혼식을 모두 마치고 저희는 미리 짐을 다 옮겨두고 살림살이를 마련해둔 저희 신혼집으로 가려고 제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당시에 휴가를 쓸 수가 없어서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일주일 뒤로 미뤄둔 상태였거든요.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남편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술에 잔뜩 취한 시어머니가 뒷좌석에 먼저 올라탔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장롱 면허라서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내리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뭐예요? 형이랑 얼른 집으로 가세요. 내리세요. 얘가 왜 이래? 난 네 형이랑 안 살아. 너희 집에서 살 거야. 며느라가 얼른 가자. 술 깨니까 배가 고프네. 얼른 가서 밥 차려줘.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보자. 내가 앞으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내리라며 본인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홧김에 차를 몰아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멈추라고 말하더라고요. 선혜야, 우리 엄마 내려드려야지. 멈춰. 이미 고속도로 들어왔어. 그래, 우리 며느리가 시애미 섬길 줄 아네. 얼른 가서 빨리 밥 차려라. 엄마, 진짜 왜 그래요? 나 엄마랑 같이 살 생각 전혀 없고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 엄마랑 형이랑 연 끊고 살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냅다 소리를 지르자마자 시어머니는 운전하는 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며 말했어요. 니년 안 만났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텐데 다 니년 때문이야. 민현이 너 결혼 물러. 하도 머리채를 잡고 뒤흔드는 통에 운전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화가 난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운 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뭐? 여기 고속도로 한가운데 내리라고? 네, 내리세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요. 민현 씨가 어머니한테 당하고 산 세월 보상하고 싶으시면 앞으로 저희 삶에서 빠져주세요. 그래, 내린다 내려. 나 여기서 내리면 차에 치여 죽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살인자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갓길에서 내려버리더라고요. 내리자마자 저는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로 보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후진을 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거기 있다가 생 마감하고 싶으세요? 아니다, 아니야. 난 무서워. 얼른 태워줘. 그러면 앞으로 저희한테 간섭 안 하실 거죠? 약속하시면 태워드릴게요. 저는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그렇게 말했어요. 다행히 그때가 새벽 시간이라서 고속도로에 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절대로 우리 민현이랑 너한테 피해 끼치는 일 없도록 하마. 앞으로 술 드시고 저희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세요. 너희 귀찮게 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할게. 맹세한다. 저는 그 동영상 촬영을 마친 후에 시어머니를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해서 유턴을 한 후에 시어머니 댁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내리면서 다시 노발대발 하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형 연락처 차단할 거예요. 저희 신혼집도 모르실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의 말을 듣고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데 제가 저희 집으로 운전을 했어요. 도저히 피곤해서 다시 운전해서 서울로 가기는 힘들겠더라고요.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예식까지 하고 운전을 하면서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한 터라 너무 피곤해서 친정집에서 대충 사정을 말씀드린 후에 기절한 듯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가 다 된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남편도 잠에서 깨서 씻고 나왔더라고요. 저도 씻은 후에 식당에 계신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후에 가려고 남편과 함께 부모님의 국밥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또 그 일행들을 끌고 아침나절부터 술을 퍼마시고 있더라고요. 황당하기 그지 없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 왔냐? 나 어제 죽을 뻔한 거 알지? 내가 하도 속상해서 사돈댁에 하소연하러 왔다. 저희 부모님도 황당해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여기 식당에 무전 취식하면서 영업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들이 도착했고 저희 부모님이 겪은 일들을 낱낱이 말하자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시어머니 일당을 데리고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가면서도 연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사돈댁에서 식사 좀 한 거 가지고 왜 난리야? 저희 부모님도 참지 않고 경찰서까지 따라가셔서 그간 시어머니가 무전 취식한 행적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영업방해 및 사기죄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남편에게 대신 벌금을 내달라고 했어요. 민현아, 엄마 돈 없는 거 알지? 네가 대신 벌금 좀 내줘라. 제가 왜요? 저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뒤치다꺼리 안 할 거예요. 벌금 낼 돈 없으면 그냥 깜빵에 들어가서 자숙하고 나오세요. 민현아, 며느라,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사죄하마. 저한테 사죄하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한테 사죄하세요. 사돈들,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없었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한 번만 봐줘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도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어찌저찌 돈을 마련해서 벌금과 저희 부모님 식당에서 무전 취식한 돈도 다 지불하고 경찰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 아니, 그 파렴치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지는 않았어요. 저희 신혼집도 몰랐고 연락처는 차단을 해놨거든요. 혹시나 해서 저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면 찾아온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코빼기도 안 보여. 동네에서도 마주칠 일도 없다. 이사를 간 건지 뭔지. 그래요? 다행이네요. 또 찾아오면 꼭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 우리도 이제 안 당해. 민현이도 지 엄마랑 그렇게 연 끊는다고 못 박아뒀는데 우리가 그 인간한테 전처럼 당하고만 있겠니? 걱정 마. 부모님의 말씀에 저희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저희는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저는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에 휴직계를 쓰고 아이를 돌보다가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가게 되었어요. 친정집에 과일이라도 사서 가려고 마트에 갔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일행을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희를 알아보고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 민현이 아니니? 어머, 벌써 애를 낳았어? 네, 안녕하세요. 나야 뭐 안녕하지. 근데 민현이 너 엄마랑은 연락하니? 안 하는데요. 그래, 그런 것 같더라. 너희 엄마 몇 달 전에 너희 형이랑 시골로 내려가서 산다고 이사했어. 너희 형이 조금 정신을 차린 모양이더라고. 다행이지 뭐야. 시골에서 일을 구했다던데. 그 사람의 말에 남편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저희 가볼게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아주머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까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엄마 덕분입니다. 남편이 학원 강사 쪽으로 잘 가르치기로 유명해서 일이 많고 연봉도 억대로 받아서 제가 굳이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일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일을 그만두기를 권하지만 저는 딸이 중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일을 그만두고 딸에게 집중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제 딸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운영하시던 국밥집에 직원을 두고 일을 하셔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딸을 보러 자주 오고 계십니다. 결혼을 하기까지 망나니 같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 덕분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 때문에 겪지 않아야 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믿고 결혼한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저와 같이 살림을 나눠서 할 만큼 든든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전히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살고 있고요. 결혼을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남편은 본인 어머니 때문에 결혼식을 망친 걸 아직도 미안해 하면서 10년이 되는 결혼 기념일에 리마인드 웨딩을 다시 하자고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됐다고 했는데 딸이랑 같이 드레스 입고 촬영이나 해볼까 지금은 고민 중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소중한 제 가정을 지키며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이 사연을 듣고 본인 이야기인 걸 알게 될 남편의 어머니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어머님이 주신 상처 다 극복하고 지금은 누구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후회하고 계시다면 그저 저희가 지금처럼 잘 살기를 기도나 해주세요. 앞으로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뵙게 될 날은 없겠지만 제가 쓴 사연 들으시면서 남편에게 평생 잘못한 일과 저희 가족을 괴롭혔던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예전 기억 끄집어내서 적다 보니 가끔씩 울컥하네요.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같이 화가 나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댁내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